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특별히 또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좀 화나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요금제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산업화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정말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대대적으로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7, 8월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은 이렇죠. 화면에서 보는 것 같지. 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총 요금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할인을 더 해준 거죠. 예, 그 안에서. 그리고 기존의 요금제가 요거고요. 예, 1단계가 200kW 이하, 2단계가 200kW에서 400kW까지 사용 구간 2배로 올라가요. 기본 요금에. 그리고 3단계가 400kW 초과를 사용했을 때 기본 요금에서 거의 3배 이상이 올라가요. 예. 그게 현재의 기존의 요금제고요. 이번에 7, 8월 달에는 거기서 조금 구간을 늘려가지고 할인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500kW를 넘어가면은 기본 요금인 93원, 1kW당 93원이었던 그 요금에서 3배로 올라가는 게 이제 500kW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전기 사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거나 정부 관계자라던가 한전 관계자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세금을 걷는 것의 세수가 줄어들까봐 세금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그 양이 줄어들까봐 걱정해가지고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없는데 일반 가정에는 누진세를 매겨가지고 요즘 기본적으로 첨단 기기들이 많이 다 각 가정마다 다 구비가 돼 있고 뭐 첨단 기기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그냥 세탁기, 냉장고 2대, 뭐 에어컨 뭐 그 정도만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쓰다가 좀만 쓰더라도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혹은 2인 가구 기준도 있겠죠. 근데 저희 집이 2인 가구인데 저희 집은 14평입니다. 43제곱미터이고요. 44제곱미터. 13평인가 아마 그럴 거야 대충. 14평. 예. 그런데 저희 집이 평균 1년 동안에 그냥 7, 8월 빼고 평균으로 치면은 대체로 한 280kW, 270kW 정도 써요. 예. 그리고 이제 6월달 정도 되고 겨울에 또 전기장판 쓰니까 그때는 또 300kW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에어컨은 되게 아끼려고 많이 해요. 안방에 한 대 있고 거실에 한 대 있는데 자주 안 틀어요. 거의. 안방에서 제가 컴퓨터 작업할 때 정석형이거든요. 안방 벽걸이 에어컨은 5단계 그 전기 할인율 그 효율이 정말 떨어진다는 그 5단계 그 5등급 기준의 정석형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거는 인버터 에어컨이고요. 전기 효율은 되게 높은데 실제로 짧게 쓰면은 안방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거실에 있는 벽걸이용 에어컨은 14평형이고 안방에 있는 건 5평, 6평짜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 과금의 체계 자체가 안방 거는 시간당 0.66kW이고 거실에 있는 거는 1.8kW인가? 1.4kW인가 그래요. 나름대로 1등급 에어컨이라서 좋긴 한데도 거실에 있는 에어컨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쓰냐? 7, 8월 달에 총량으로 보면 한 2-3시간 쓸까 말까 해요. 그것도 24도로 안 해놔요. 26도나 24도까지 일단은 바짝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28도로 맞춰놔요. 근데 그것도 오래 틀질 않아요. 이제 거실에서 식사할 때라던가 강아지들 밥 주거나 뭐
거실에서 좀 뭔가 활동을 할 때 틀어놓고 한 번 틀면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정도만 틀어놓고 왜냐면은 1시간 트는 거랑 3시간 트는 거랑 28도 그게 기준이 비슷해요.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의 요금 체계가. 근데 정석형 같은 경우는 안방에서 제가 뭔가 작업할 때 잠깐 틀고 선풍기는 같이 틀거든요. 예. 예. 잠깐 틀었다가 좀 시원해지면 꺼끄고 정석형 에어컨이니까 틀었다가 끄고 틀었다가 끄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4일에서 7월 24일까지 저희는 25일날 이제 그 계량기를 측정을 하는데 요금을 나온 거 보니까 370kW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금이 얼마 나왔더라? 5만원 돈인가? 뒤로 보면 되는데 5만원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5만원 정도? 5만 5천원 정도? 예. 근데 이거 정말 아끼고 써서 쓴 거거든요? 막 승질나는데, 막, 전기 아껴 쓸 때마다, 에어컨 끌 때마다, 아, 누진세. 에어컨 끌 때마다, 아이, 누진세. 아, 짜증나. 뭐, 평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지만,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안 매겨져 있어가지고 어딜 밖에 나가서 실내를 들어가도 팡팡팡 에어컨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정용 전기 그 킬로와트 사용량을 보면은 산업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적게 쓰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예. 근데도 누진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한여름에도 아껴 써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화가 나요.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저 문재인 정부 지지자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나름대로 지지를 한 편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예. 근데 이번 전기요금 누진세라던가 이번에 최근에 국회의원들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예, 그거 말고도 뭐 국회는 뭐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나름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인데 이 누진세와 관련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관계자들 국민들을 알기를 뭘로 하는 건지 정말로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요 박근혜 뭐 탄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일까지 나가지는 않겠지만 되게 응원하는 대통령이고 응원하는 정부이긴 한데 이런 거 가지고 민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국민들이 홧김에 딴 데 던져버리거든요. 홧김에 투표장을 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대로 한다면 투표장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지지자는 투표 안 하고 기존에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에다가 투표를 해버리고 그건 정권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유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요금 과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단계 200kW 이하 사용, 2단계 200kW에서 400kW, 그리고 3단계가 400kW 초과 사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국가별로 비교해봤어요. 이거 제가 비교한 거 아니고요. 2013년도 자료입니다. 좀 자료표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아봐도 마땅히 비교해놓은 표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통계 자료를 제가 어디서 인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자료는 크게 잘못된 자료는 이제 한국 거 11.7배 이거는 현행 3단계 요금 전기요금 체제로 바뀌기 전에 그 옛날 거예요. 그때는 11배 차이 났다는 거예요. 기존의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1배나 차이가 났다 그거죠. 예? 11배. 그렇지만 이제 현행은 한 3배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현행 기본 요금에 이제 400kW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3배까지 올라가니까 3배죠.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3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3배나 높고 미국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일본, 캐나다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2단계까지밖에 누진 단계가 없고요. 일본 3단계, 미국 3단계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좀 선진국을 지향하고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나라 땅덩어리도 얼마나 좁아요. 남한 땅이라는 게 얼마나 작아요. 그럼 이런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실 복지 수준이라는 게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미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다른 선진국들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분포되어 있는 땅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고, 그러면은 뭐랄까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국민들도 더 많아. 그러면은 뭔가 정치 제도도 그렇고 경제 제도도 그렇고 좀 더 발전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고, 뭔가 어쨌든 뭐든지 좀 작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변화시키려고 하면 의지만 있어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20년도 넘은 이런 전기 요금 과금 체계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국민들한테 과중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일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저 문재인 정부 응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응원하지만 제발 국민들의 민심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라는 것은 복지의 하나로서, 복지국가 지향하는 정부 아닙니까? 복지의 하나로서 기본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의 하나로서, 또 하나는 생존권의 하나로서, 특별히 요즘처럼 이 뭐랄까요? 무더위, 살인적인 무더위잖아요. 뭐 자동차 빵빵 터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 제발 좀 민심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저 원래 이런 거 영상 안 만드는데, 이런 거 별로 녹화 안 하는데, 좀 원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컨텐츠하고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 올리고 뭐 여행 다니 뭐 그런 거 올리는데, 이것만큼은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전기요금 과금 체계는 이 표에선 11배로 돼 있지만 이건 옛날 자료니까, 근데 그 나머지 거의 자료에 비해서 현행 우리나라는 3배라는 것입니다. 3배. 지금 예, 이거 표는 충분히 봤으니까 우리나라는 3배예요. 3배. 예, 3배. 근데 이제 제가 제시하는 안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 94원 요금 과금 체계가 200kW까지로 돼 있잖아요. 저 이거 500kW 때까지 딱 늘렸으면 좋겠어요. 500kW.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한여름에도 한 500kW까지는 이 93원 요금 과금 체계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단계인 200kW를 300kW까지 늘려준 거잖아요. 500kW가 아니라 300kW까지.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300kW를 넘겼어요. 에어컨 틀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에어컨을 샀는데 이 전기요금 때문에 무서워서 쓰지도 못하는 게 이 무더위에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의무이고,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조그만한 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도 정말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 나라에도 전기를 공급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환경 문제라던가 그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전기를 모두 국민들한테 잘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의 차원에서 생존권과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부의 의무예요.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전력 관계자분들이. 예. 그리고 좀 뭐랄까요? 수익이 안 나면 어때요? 어차피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쵸? 그러면은 그건 또 세수로 다시 만약에 7, 8월 달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적자가 난다면은 그때는 세금을 아주 좀 한시적으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중서민층들이, 중산층까지도 뭐 고려를 해가지고 전기만큼은 그냥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7, 8월달 그런 무더위에서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의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지원을 해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 과금 체계를 저는 500kW까지를 최소한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500kW에서 1000kW까지를 1.5배, 거기를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거기를 1.5배에서 뭐 그래요, 많이 줬으면 2, 근데 2배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1.5배 정도라고 1000kW가 넘어간다, 그때부터 2배로 과금 체계를 하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뭔 말이냐면
가정에서 1000kW 쓰는 집안들은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정 인구수가 그 가정 인원이 많다던가 아니면 특별히 가정 내에서 전기기구를 많이 써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 1000kW가 넘어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2배 정도만 과금을 하고 그렇게만 돼도 요금이 꽤 올라가긴 해요.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했을 때 그렇게 낮은 요금도 아니라는 거죠. 이 2배라는 요금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안은 1단계 93원 요금 과금 체계를 500kW 때까지 우리는 가자. 그리고 500kW에서 1000kW 구간에는 1.5배로 누진을 유지를 하자. 그러면 1000kW까지는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OECD 국가랑 비슷하겠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500kW대 구간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더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쵸? 500kW 때까지는 500kW 때까지가 우리나라 중서민층들이 주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에요. 그렇지만 여름에는 500kW도 넘어가요. 에어컨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혹은 많이 써봐야 한 3-4시간밖에 안 써요. 에어컨 자체를. 거실에 있는 인버터 1.8kW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쓰고요. 안방에 있는 정속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잠깐 끊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총 시간으로 보면은 하루 2시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거 에어컨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한 3-4시간 정도 쓰는 거겠죠? 그렇게 아껴 쓰니까 한 5-6만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500kW 이내에서 쓰려고 저 계량기 며칠에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달도 이번 6월 24일에서 7월 24일까지 요금도 제가 아껴가지고 정말로 더운데도 샤워 한 번 더 하고 선풍기 틀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370kW로 줄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5만 얼마인가? 4만 9천 원인가? 5만 원대 요금을 줄인 것이고, 근데 다음 달 요금은 제가 볼 때 한 500kW 가까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전기 에어컨을 줄여가면서 쓸 때 500kW예요. 그렇지만 여름 때 적어도 에어컨을 하루에 26도에서 28도, 저 같은 경우는 26도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28도로 맞추거든요. 그럼 28도로 맞췄을 때를 하루 한 12시간 정도 쓸 수 있도록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12시간, 그래요. 절약하자고요. 절약하니까 하루에 28도 정도로 해서 12시간 정도 쓸 수 있게 해주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른이고 저희 와이프도 어른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절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가 있고 노인이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다면, 한국전력 관계자와 직원들이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좀 가자고요. 그래서 500kW에서 1000kW 사이를 1.5배 정도로 누진세를 유지를 하고 0kW에서 500kW 사이트를 500kW까지는 기본 요금인 93원 요금제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꽤나 많이 주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00kW 이상부터는 그래요. 2배 하고 싶으면 2배 하십시오.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0kW 넘어가는 순간부터 2배가 됐을 때는 요금 그것도 꽤 돈 10만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돈 10만원 우습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1000kW를 이상을 쓸 때는 그만큼을 각오하고 써야 되는 거죠. 1000kW라는 것은 4인 가구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에어컨을 틀었을 때 아마 나오는 요금이 아닐까 대충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나름대로 이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것을 7, 8월 2개월에 한정해서 이렇게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12개월 내내 할 것인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적어도 최소한 7, 8월 기간만큼은 이번에 만약에 한시적 요금 완화를 제가 말한 방식대로 했었다면, 지금 이 요금 과금 체계를 제가 말한 방식대로 500kW 사이에서 93원 요금 유지하고 500에서 1000kW 사이를 2단계, 저거 1.5배에서 2단계 정도, 그렇게 하면은 187원이라던가 한 150원 정도 되겠죠? 1.5배로 계산하면은 한 150원 정도가 될 거고, 2배로 계산하면 187.9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kW가 넘어가면은, 그때 2단계를 하던가 3단계를 하던가. 근데 1000kW 넘어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꽤 될 거예요. 중산층들 같은 경우, 4인 가구 이상 되는 가정들 같은 경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1000kW 이내의 국민적 수요층을 볼 때,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요층을 볼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커버하지 않을까. 1000kW 이하면은. 그러면 그들한테는 500kW 이상의 이하에서는 기본 요금 93원 요금 체계, 500에서 1000kW 사이에는 1.5배 정도에서 그래요. 많이 주면 2단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주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 절반이지. 근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 내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민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요금 개편한 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적어도 1000kW가 이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kW까지는 그래요. 절약해서 써가지고 우리 500kW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괜찮다. 500kW까지 우리가 절약해서 쓸게요 하니까 기본 요금 93원으로 가고, 500에서 1000까지는 그래요. 조금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십시오. 그래서 1.5배. 그렇지만 그게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그래요. 그 정도라고 보고 1.5배. 그럼 1000kW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넘어가니까 그래요. 약간은 더 낼게요. 뭐 정부도 뭐 전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산업 전기 요금이라던가 그걸 깎아주는데 산업 위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약간만 부담해줄게. 그래서 2배. 1000kW 넘어갔을 때부터 2배. 아니 2배도 사실 너무나도 과중한 거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3배씩이나 부담을 지우는데요, 전기세를. 예? 예. 그것도 7, 8월 지금 이런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이것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예. 복지국가가 아니더라도요, 이 정도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평등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맞진 않고요. 산업요금하고 일반 가정용 요금을 이렇게 누진제에 차등을 둔다. 이건 평등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고요. 복지국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평등의 관점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 산업화 시절에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이미 산업화가 다 돼가지고 이제 정보화가 되고 있고 AI 시대가 접어들고 있고, 예?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전기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예, 스마트 글로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기에 아껴 쓰고 아껴 쓰자 뭐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보급률이 높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무더위 좀 모면하면서 살자고 하고 있는 이 그런 와중에, 예? 그 박정희 시대 때나, 예? 그때나 통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정 관계자들은 뭐 흑자 잔치를 하고 무슨 흑자 가지고 무슨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 국민들이 이걸 안 받아요? 예. 지금 청와대 쪽에 올라온 이 청와대, 예, 누진세 관련 검색해보니까 940건 올라와 있고요. 누진제 검색해보니까, 예, 926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글을 올릴 정도라는 것은, 저는 저같이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사람도 전 청와대에다 글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가족 수 인원들이 많은 그분들을 좀 고려해 주자고요. 중서민들, 그래 중산층들도 복지의 대상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돼야지 민심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이 무더운 여름, 한전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충원을 해서 그 적자를 만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기세 인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충원하십시오. 다른 부분의 정책들을 가지고, 전기세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무더위에, 여름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기본 구간을 500kW까지, 그리고 500kW에서 1000kW까지는 1.5배, 1000kW가 넘어가면은 2배. 딱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게 만약에 4계절 내내 적자가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4계절 내내를 할 수는 없겠고,
예. 만약에 4계절 내내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적용했던 7, 8월 한시 완화 있죠. 이거를 4계절 내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계절 내내로 할 때는 300kW 때까지가 기본 요금 구간, 예. 300kW 때까지가 기본 요금 구간. 그래서 여기 보면 300kW 때까지가 기본 요금 구간, 이번에 한 것처럼. 그리고 500kW 때까지가, 예, 뭐, 1.5배. 그리고 500kW에서 1000kW까지가 2배 구간. 그렇게 해가지고 4계절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7, 8월에 대해서만큼은 500kW 때까지가 98원, 그 1단계 요금 체제. 예. 그래서 500kW 때까지가 98원 요금 체계. 그렇게 가도록 하고, 예, 여기서 나온 것처럼 200kW가 1단계인데 현재는 500kW 때까지 93원 요금 체계를 가고, 그리고 500kW에서 1000kW 구간을 187원 구간, 이거는 2단계인데 2단계가 아니라 150원 정도로나 145원 정도로 해가지고 2단계 구간을 1.5배로 하고, 그 1000kW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2배, 그것을 이제 187원 구간을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거는 7, 8월 달에 한시적이지만 그걸 법적으로 명문화해가지고 매년마다 매해마다 7, 8월 달은 그렇게 특별 할인으로 들어가는 걸 법률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1월 달부터 6월 달, 그리고 9월 달부터 12월 달, 그 4계절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시적 2개월 동안 들어갔던 이 요금제를 약간 비슷한 과금 체계로 해가지고 300kW 때까지는 기본 요금, 300에서 500까지는 1.5배, 500에서 1000kW 때까지는 2배. 그러니까 이번 거랑보다도 좀 더 할인 들어간 거죠. 이번 것조차가 좀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 이런 에너지 수요라던가 전기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탁상 공론한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럼 이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그거를 다른 데서 한번 궁리를 해보시라고요. 이건 이제 전기라는 것, 에어컨이라는 것, 이건 특히 7, 8월 달에 에어컨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부 관계자, 이번 여당, 그리고 한전 당신들이야 그냥 월급쟁이겠지만, 예. 정부 관계자와 여당, 당신들 민심 잃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 당신들 응원한다고요.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이거 매년마다 잘못 자칫됐다가는 이대로 5년 내내 갔다 더위는 더 무더워질 것이고요. 내년도 무더위는 더 무더워질 거예요. 네, 내년에도. 그런다고 치면은 점점 민심을 잃어가겠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기사 바로 오늘 날짜 보니까 기사가 이런 게 났던데요. 누진제 대책 실망감, 문 대통령 지지율 58%, 취임 후 최저치 리얼 해가지고, 예. 기사가 이런 게 났어요. 58% 지지율까지 떨어졌다고. 물론 이 지지율조차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것이긴 한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유한국당이라던가 다른 야당들에 비해서 조금은 물론 정의당의 국회의원들 분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야당들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을 조금 더 응원하는 입장인데, 제발 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 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해 줄 때 이 민심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내년 대선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예, 헌법도 개정하셨으면 좋겠고, 4년 중임제도 갔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대통령 또다시 선출돼서, 예, 좀 나라 좀 제대로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예, 시민들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 사회,
서로 좀 다툼 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 없이,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한 불신 없이 좀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가자고요. 좀 민심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민심을 잃어서 정권 잃어버리면 더 나쁜 사람들이 또 정권을 가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난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못지않은 또 다른 그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까 걱정되거든요.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국민들의 민심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또 똥꼬집으로 계속 가시면 내년에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질 거고요. 내년 여름 되면 40% 이하로 또 떨어질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바보 아니에요. 정치인들 당신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국민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당신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현명한 경우가 많고, 당신들은 물정도 모르고 세상 서민들의 아픔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거 다 체감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한 달 월급 쪼개가지고 그걸로 살림 꾸려가고 있고요. 1선, 2선, 3선, 4선 그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국민들이 준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당신들이 겪기 힘든 많은 아픔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나라의 국민들이라고요. 그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는, 정말로 공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만큼은 나라에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포기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혹시라도 포퓰림쯤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세수를 좀 채울 수 있는 아이디어, 지혜를 좀 내십시오. 그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전 말주변이 없어서 이 정도로밖에 말 못하겠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참모들 뭐 하십니까? 참모들 뭐 하십니까? 참모들이 정신 차려요, 참모들이. 정말로. 그래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 좀 엄지척 좀 제가 말 좀 잘 정돈해가지고 이거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핵심은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500kW 때까지는 기본 요금, 그리고 500kW에서 1000kW 사이는 1.5배, 그리고 1000kW 넘어가는 거는 2배. 딱 그 정도로만 하더라도 중산층 정도까지 1000kW 이상 쓰는 개인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요? 집에서 막 무슨 사무실 같은 거 차려놓지 않는 이상은 4인 기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에어컨은 막 24도로 맞추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생각하고 틀어놓는다고 치면은, 저희 집은 뭐 14평이라 치고 중산층 이상의 좀 더 잘 저희 집은 중서민층이죠.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한 45평 정도 그래요. 35평 그래요. 한 35평. 한 30평에서 35평 정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도 1000kW 넘기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0kW에서 1000kW는 1.5배 정도 이제 요금을 하고, 1000kW 이상에서 2배 정도 뭐 그렇게 가더라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생각도 못 합니까?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못 하십니까? 정부 관계자분들. 저 이것 좀 엄지척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이거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영상을 올리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지금까지 700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한 번도 제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아요 좀 눌러주셔가지고 이거 제도화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OECD 국가들 요금 체계가 1배, 1.5배, 1.6배인데 이거가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 요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비싸요. 저 다른 나라 국가들은요, 기본 요금이 우리나라 93원이잖아요. 1단계 요금 자체가. 근데 다른 나라들은 기본 요금 자체가 약간 높아요. 우리나라 1.5배보다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복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생존권과 7, 8월달 요금에 한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걸 사계절 내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국민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에 부족한 세수라든가 세원은 다른 데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지척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별로 이런 거는 잘 안 올리는데 워낙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올릴까를 제가 만들어서 올릴까를 한 열흘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열흘 정도. 근데 좀 표 같은 것도 막 하고 깔끔하게 막 정리도 하고 편집하고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재주는 좀 부족해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빨리 올리고 싶어서 그냥 말로 이거 살짝 보여드리는 거하고 말로 거기다 설명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 막 어버버버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 이거 저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1단계를 500kW까지, 2단계를 500kW에서 1000kW 사이에 1.5배로 대신에 1000kW 이상을 3단계로 하되 2배 요금으로. 딱 그 정도로 하면은 국민들이 좀 공감해 줄걸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아니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예, 그러면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예, 맛있는 것 많이 드시면서,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아직도 응원합니다. 저는 화이팅! 이만 불러갈게요.